네, 뉴욕 증시 잠시 후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이슈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진 와우글로벌 파트너 함께 해주시겠고요. 또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위원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어쨌든 소프트웨어 산업 충격파로 좀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마존이 다시 한번 투심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아마존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파트너님? 실질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결국 AWS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한 20.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W 성장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지금 매출액을 갖다가 한 2,112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2%, 주단 순이익은 한 1.96,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그래서 여전히 성장세였던 증가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존의 어떤 경쟁 대상인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한 48%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 20% 전후의 성장을 하다 보니 구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거 아니냐.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쨌든 실적이 지난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나왔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시장에서 AI가 얼마나 접목시켰냐라는 측면에서 구글과 비교 평가되는 그 가운데 좀 다소 조금은 성장세였던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 AWS의 존재감을 시켜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부분이랑 거의 동일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성장률 20% 이상을 찍을 것이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존, 그리고 구글, 그리고 이제 메타, 딴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의 전략이 좀 달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자체 칩인 트라니움을 통해서 얼만큼 효율화를 낼 것이냐,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얼만큼 줄여서 비용 효율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좀 포커스였고요.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관점 속에서 시장의 외면을 조금씩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가 본인들은 캐펙스 투자보다도 비용 효율화, 그리고 칩에 대한 어떤 효율성,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약화, 이런 것들을 더 무기로 AWS 자체적으로의 클라우드의 외형적 확장은 우리는 여전히 유지함과 동시에 사실 우리는 너희가 싫어하는 캐펙스에 대한 비중을 아무래도 너무나 지나치게 늘리지는 않는다라는 초점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동일하게 답습을 하면서 네. 여전히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관점이고 AWS 같은 경우는 20% 전후의 성장률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시장이 좀 불합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 말씀하시니까 일단 구글이 1,850억 달러, 네, 2배 올린 자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만 보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알파벳은 낙폭을 좀 확대하는 양상이고, 오늘 아마존 실적에서도 역시 어떤 캐펙스 투자의 규모, 이 부분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쇼핑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인데요. 파트너님.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작년 3분기 그때 다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고에 대한 효과 자체는 작년으로 마무리됐고, 이제 아마존 CEO도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그 판가 인상들이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쇼핑 부분에 대한 마진 압박은 분명히 이제 나타날 거다.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북미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그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쇼핑 부분 제외한 그 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을 갖다 상쇄시킬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쇼핑 부분도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 성장세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한 자릿수 성장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아마존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 그 부분보다는 AI 경쟁 강도,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
4분기 실적 뭐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마진 방어 수준으로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AWS에 대한 AI의 어떤 그 접목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성과를 내느냐가 주가의 향방의 어떤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월가 이슈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오픈AI 협업 관계가 깨지는 거에 대해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아마존이 오픈AI에 투자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규모도 상당하고요. 뭔가 지형도가 바뀌어 간다. 협업 관계, 합종 연행이 바뀌어 간다는 측면에서 아마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만약 그게 정말 맞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거 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판이 달라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어쨌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만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오라클 쪽과의 협업도 강조를 했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로 다시 한번 좀 판도가 다시 한번 넘어오긴 했지만 사실 오픈 AI 혹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입맛이 다릅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클라우드 관점에서 봤을 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부진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수익성 같은 경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생각보다도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AI를 좀 타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클라우드의 주 고객 중 한 명은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오히려 본인들의 AWS 관점에서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이게 좀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 관점에서도 우리가 너희 서버를 사용할게. 그리고 오픈 AI는 어차피 추가적인 서버가 필요하니까 서로가 상상관계를 같이 한번 맺는다라고 하면 전략적 파트너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버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냥 다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픈AI 입장에서도 서로 멀티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것이고 그 파트너들의 확장 정도의 의미만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 짧게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대규모 감원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역대급 30년 내 뭐 최대 감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수익성 측면이라기보다는 AI로의 어떤 생산성 전환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파트너님? 실질적으로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AI 전환 가속화 그 자체 같은 경우에는 AI 전환되면 가속화될수록 자동화 효율이 좀 높아진다. 네. 결국 그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중복 사무직에 대한 중심 인력 축소가 어차피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감축을 통해서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 우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 정도의 어떤 AI 인프라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이 투자 지원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프리캐시 플로우에서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인력 감축을 통한 재원 확보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가 확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어떤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기타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떠나가지고 이제 사람 중심에서 AI 기술 그다음에 자동화 중심으로 넘어가는 어떤 인프라의 어떤 변화 과정의 어떤 그런 구조적 변화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뉴욕 증시 이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준하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특히 이제 나스닥이 1.5%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개장을 했지만 네, 다소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여전히 나스닥은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 개장 상황 우려했던 대로 일단은 기술주들의 투심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빅스 같은 경우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기술주 중심에 사실 기술주만 빠진다라고 보기엔 테마 관련된 종목들과 테마 관련된 주가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된 테마, 히토류 관련된 테마, 그 다음에 메모리 관련된 테마,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관점에서는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돈들이 빠져서 지금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섹터로 옮겨가고 있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일종의 순환매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매크로적 불안이
상황이라든가 지정학 리스크라고 저희가 보기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채권금리 같은 경우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잠깐의 자금 대피처로 채권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될 아무래도 그러면 이 자금들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번 1월 같은 경우에 MLF에서 좀 자금이 많이 빠지면서 그게 위험자산 가중으로 가면서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마 1월 같은 경우 기록했었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MLF로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위험자산에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런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장초 개장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M7 중에서는 오늘 구글 알파벳의 낙폭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파트너님. 예. 이제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고, 뭐 실적은 기대치를 웃돌았고, 역대급의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참 해석해볼 여지들이 많은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 주가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M7 중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견조하게 인터그레이트되어 있는 AI 기업은 아마 구글, 네. 구글 알파벳이 가장 인터그레이트돼 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알파벳조차도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비용 이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초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각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한 1000억 달러 정도 요 정도 투자할 거로 생각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상회하는 한 2배 정도 상회하는 한 1800달러까지도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매출 및 수익액에 얼마나 지금 이제 빠르게 우리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됐다.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작년 10월서부터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조금은 변해지는 섹터 노테이션, 지수 노테이션 그런 가운데서 종목 노테이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상승했던 나스닥이나 S&P 쪽에서 다우나 너셀 쪽으로 지금 이제 노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섹터도 그동안 IT 쪽이 주도했던 커뮤니케이션이 주도했던 쪽에서 일부 방어적인 산업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노테이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종목별인데 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될 수 있는 아마존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는 그쪽에 장비나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AI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실질적으로 종목 간에서도 섹터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스닥은 낙폭을 좀 더 줄였습니다. 반도체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분위기 반등을 지금 꽤 하고 있는 것 같은 초반 양상입니다. 반도체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뭐 AMD를 비롯해서 마이크론이 크게 빠지면서 전체 섹터가 좀 주저앉았죠. 오늘 좀 일정 정도의 반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장 초반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장 초반에 매매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거의 장 마감 정도의 매매를 많이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시세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잡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장 초반의 분위기만으로 사실 장 마감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이르고요. 다만 어떤 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냐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스토리 라인이 있느냐, 지금까지 내러티브에 대한 훼손이 있느냐,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훼손이 있느냐, EPS 성장률이 11%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게 바뀌었느냐. 사실 저희가 판단하고 좋게 봤었던 요인들이 바뀔 만한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사실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과열됐다라고 보면서 차익 실현들이 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이런 어떤 일종의 패닉셀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바이 더 딥에 대한 전략들을 조금씩 얘기하고 있으면서 장 초반에 이 두 개가 맞붙으면서 빠졌다가 올랐다가 좀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반 흐름을 갖고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걸 아직 판단하긴 이르긴 하지만 내러티브라든지 일단 반도체주에 우리가 그렸던 그 로드맵이 변한 건 없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파트너님께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랑도 다 내일장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반등, 미국 반도체의 반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이야기가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차별적 양극화 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대규모의 투자 비용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이 보일 수 있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특히나 AI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 뭐 1조 달러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낙수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낙수 효과 같은 경우엔 반도체, AI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ARM이라든가 우리가 그러니까 램리서치라든가 KI라든가 그 관련되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핵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세계 넘버 1, 2입니다. 네. 거기에 넘버 3 마이크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 이상의 낙수 효과들이 나타날 거니까,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들어가고 있는 빅테크,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칩 메이커다 보니까 우리가 팹리스 회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칩을 위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을 얘기하지만 한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주 짚어보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 퀄컴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다릅니다. 예. 네, 파트너님 말씀 사실 연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르다고 강조하시길래, 일단은 낙폭이 일단 아직도 여전히 크고, 어제 이제 가이던스에서 일단 문제가 발견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파트너님. 단순하게 이제 아까 양극화된다는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낙수 효과가 반도체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PC나 서버용에 들어가는데, 퀄컴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휴대폰 쪽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AP. 설계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AP를 그 휴대폰 쪽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버용이나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반도체가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퀄컴 쪽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디맨드도 작은 가운데에다가 네. 실질적으로 수요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반도체 업체지만은 퀄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로 봤을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램리스라든가 샌디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한 50%, 특히나 그 샌디스 같은 경우에 한 150%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퀄컴은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대비. 그리고 작년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서버나 그다음에 PC용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반면에, 전력용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퀄컴이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메모리 쪽에 대한 공급난, 이런 부분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글로벌 김영진 파트너, 그리고 키움증권 김승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